자, 윤석열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3월 초, 다음 달 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상식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진우나 여인영 같은 이 똥별 장군들은 헌재 나와서 막 거짓말을 하고 말을 막 뒤집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던데, 윤석열이 혹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헛된 꿈입니다. 윤석열은 정영식이 반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영식도 아마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법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정영식도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정영식이 반대하더라도 7대1 정도로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은 쫓겨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 변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악질 윤석열과 곽종근의 분노.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똥별 이진우하고 여인형이, 특히 이진우 이 사람 아주 비겁하던데, 자기가 검찰에서 증언하고 자기의 부관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증언을 했는데 윤석열의 체포 지시가 없었고 국회에 투입 지시가 없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 말도 뒤집고, 국회에 군대 투입은 자기는 합법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헌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군인은 명령이 내려오면 그냥 따라야 된다,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 한 명에게만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자가 3대 군인 가족이라고, 자기 아버지도 삼성 장군 출신이고 자기 아들도 지금 소위인가 그렇다는데 3대가 군인인 집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쿠데타를 생각하겠느냐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3대가 군인인 게. 자기의 행동이 명확하게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3대가 군인 가정인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나마 참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나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과연 곽종근 사령관의 눈이라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지, 곽종근 사령관이 어떤 답변을 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곽종근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 국조특위에 나와서 너무나 명백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원은 그때 본관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중 노트도 공개됐죠. 자, 곽종근 옥중 노트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곽종근 지금 특전사령관은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에서 노트를 썼는데, 경고형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만 이용당했다라는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MBC 보도 내용을 보면요, 곽종근 사령관이 옥중 노트에는 계엄군의 작전 목표가 시민 보호가 아닌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곽종근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주장 역시 반박을 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헬기 허가 문제로 707 특임단이 서울에 헬기가 진입하는데 허가를 못 받아서 1시간 반 지연됐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퇴근해서 출동 준비를 갖추고 지휘기구를 소집하는 시간이 소요됐고, 또 계엄 관련 상황 인식 등을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밀을 유지한 점 등등이 다 합쳐져서 계엄이 실패해서 조기에 종료됐다는 노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김용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기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 특전사의 조치를 대통령실의 병력 철수가 특전사 차원의 조치였는데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 화가 난다. 자, 자신의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수명 자세가 몸에 익어서 처음 출동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건 돌이켜봐도 뼈아프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은 곽종근 사령관이 여기서 정확하게 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 대목입니다. 자, 반대하고
만류할 때 계엄을 반대하고 안 됩니다 할 때는 듣지 않고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했다. 자, 윤석열은 자기가 필요하면 누구든지 이용해 먹고 필요가 없으면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악질적인 성격과 인간성의 소유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강제 예편당해서 처벌받고 쿠데타에 가담한 실패한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씌워놓고도 본인만 살겠다고 저렇게 헌재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쫓아가서 그냥 한 대 치고 싶지 않을까요? 홍장원 차장도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거부한 건데 저 홍장원 차장이 그 헌재에 들어올 때 깍듯하게 인사했는데 윤석열이 보지도 않잖아요. 자기를 왜 해임했는지 윤석열만 그 답을 알고 있을 거라 할 때 눈 감고 피식 웃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넣어놓고 나라를 갖다 위기에 빠뜨려 놓고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무슨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처벌이냐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날 밤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저는 문자 전화도 여러 통 받았습니다. 저같이 별 영향력 없는 유튜브 하나 하는 사람한테도 주변에서 걱정을 할 정도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고 성관이 원장을 갖다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고 벙커에 가두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계획을 다 추진을 했다가 실패를 해놓고 호수 위에 구름이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부하 사령관들 군 고위급 장성들을 전부 다 거짓말장애 취급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윤석열은. 자, 지금 속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떠 있네요. 자, 707 단장, 이게 곽종근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707 단장이죠. 헬기를 타고 국회에 출동을 한 부대인데 국회 봉쇄 지시 받아 자,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현태 이 대령도. 곽종근 사령관이 정족수를 채우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진우 옆에 부관이 있었습니다. 부관이 다 들었어요. 그것도 지금 기사로 다 나와 있는데 검찰 조서에서 이진우도 총이라는 단어와 체포라는 단어를 들은 것 같다. 들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하도 소리를 꽥꽥 질러갖고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상목하고 한덕수가 국회 국조특위에 나란히 출석해서 앉아있네요. 여기 보니까 한덕수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있고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 보류, 그러니까 여당 1명 추천, 야당 1명 추천. 그러니까 국회의원 3명 중에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데 국회 의석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합의할 수 없는 걸 자꾸 합의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합의가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반반씩 나눠서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라는 거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 최상목도 저는 이렇게 양복 입고 폼 잡고 앉아갖고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때 윤석열이 봐주게 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한 정황도 있고 해서 최상목이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눈빛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는 약간 좀 쫄아있는 눈빛에서 지금은 완전히 눈빛이 살아났습니까? 한겨레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7 단장이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 전기를 끊어라. 의원이 150명 안 되게 하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진우하고 그저께죠. 이진우하고 여인영이 국민을 저버리고 윤석열 편에 붙어서 혹시라도 자기가 그러면 살 수 있을까봐 끝내 비겁한 태도를 일관한 데 비해서 지금 현재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단장도 끝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곽종근 사령관, 김용현이 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 의원 말고 빼낼 요원이 없는데 김용현이 요원을 빼내라고 하는 헛소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팩트로 반박을 했죠. 그 당시에 국회 본청 안에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뭘 빼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오늘 자기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에 가담했던 사령관이 있는 앞에서도
또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작심한 이상 윤석열의 모든 거짓말을 명백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언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특전사가 내란 9개월 전에 국회 헬기 착륙 장소를 점검했고 언론사 등등등에 대한 국회 헬기 착륙 장소를 점검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던데, 자, 쿠데타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실었네요. 이 윤석열 이 표정은 뭡니까 이거? 아이고 참, 진짜 악질입니다, 악질. 왜 이 많은 군인들이 윤석열이와 김건희 하나 지하고 김건희 지키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김현태, 곽종근도 윤석열만 안 만났더라면 정말 행복한 군 생활을 했을 수 있을 사람인데 윤석열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무기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해서 내정 명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맨으로 채워서 수사 방해 의혹이 있다. 사실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씨가 나와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전부 반대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 심의와 의결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 선포는 완전히 위법 위헌적입니다. 윤석열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헌재에서 파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아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풍, KBS 출신 이영풍이 동아일보가 지금 엄청 쫄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김현태 씨는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 단편적인 속보만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속보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어제 트럼프가 가자지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모든 언론에 인터넷판 톱뉴스로 떠서 혹시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인가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트럼프는 정말 법도 없고 국제적인 그런 조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가 무슨 리조트하고 고급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제 제가 단편적인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 놓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죠. 곽종근 특전사령관인데, 자,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제 곽종근이 오늘 헌재 증언대에 섰는데, 아직은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701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이 증언대에 서고 곽종근 사령관은 아직 안 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곽종근 사령관하고 윤석열의 혹시 직접 문답이 있는지, 또 곽종근 사령관의 답변에 윤석열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옥중 노트를 통해서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자기들이 다 책임진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수차례 반대하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책임진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지금 이렇게 자신의 옥중에서의 심정을 노트에 적은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좀 전에 제가 본 뉴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적었습니다. 계엄 직후에 술술 불던 장군들이 돌연 눈치 보며 입다든 곡절은, 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자, 검찰에 가갖고 술술 불었습니다. 자,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다가 이제 와서 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든가 뭐 기억이 안 난다든가 답변을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왜 이 장군들이, 여기서 장군은 이진우하고 여인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진우, 여인영은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진우는 답변을 바꿨습니다. 전 제일 비겁한 게 이진우라고 생각하는데, 입다든 곡절은 너무 심플하죠. 자,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입을 닫는다고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한 범죄 사실이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 자, 계엄 당시 이진우 차량에 동승해서 수행했던 장교가 윤석열과 4차례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들었고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이진우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윤석열이 알겠어? 하면서 다그쳤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이진우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그래놓고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악질입니까? 자기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우가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본인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좀 가려야죠. 그때는 마지못해 따랐다고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고 지금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지 어떻게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한다고? 본인이 검찰에서 윤석열이 문을 부수라고 했고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이제 와서 입을 닫고 기억이 안 난다는 둥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수 진영의 계엄 옹호 목소리가 커지고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보신 차원의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라면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자, 지금 이래서 기세 등등한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최상목도 그래서 눈빛이 달라진 거죠. 써니님 비단아 씨 증언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란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조선일보는 비단아 씨를 국회로 불러내서 국회를 코미디로 만들었다 이렇게 썼던데 참 조선일보는 제가 요즘 논평하기도 싫습니다. 조선일보는 너무 한심해서. 자, 여기 보시면 한겨레 신문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검찰에서 윤석열이 문을 부시고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진우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참모도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인데요. 수방사 부하라고 썼는데 어쨌든 부관이겠죠. 기혁 씨에게서 윤석열이 이진우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는데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란 말이야. 강한 어조로 대답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이진우가 아니 당신 부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했더니 이진우가 윤석열이 알겠어 하면서 악을 썼다 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해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인영의 메모에서 11월 달 휴대폰에 적은 메모에서 이미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그대로 나왔고 지읒, 티귿, 시옷, 비읍 사인은 각오가 돼 있다. 자,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령관 4명은 계엄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됐고 이때는 지금 D-Day만 지금 보고 있었을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 호수 위에 달 그림자라는 등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수사를만 제대로 하면 이거 다 밝혀낼 수 있는데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 주체인데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인지 지금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경찰 인사를 누가 할까요, 지금? 저는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지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용현 말고 김용원이라고 있죠. 이런 인간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앉힌 게 윤석열입니다. 인권과 정반대 가장 먼 쪽에 있는 사람을 인권위 상임위원을 시켰습니다. 검사시설 룸살롱에서 불법 변태 영업을 하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다가 경찰 단속당하니까 경찰을 두들겨 패고 취재해서 보도한 기자는 수사에서 털어서 벌 주려고 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검사직을 그만둔 악질 검사 아닙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 한일 어업협정이 잘못됐다고 해수부 장관한테 칼을 보내서 스스로 자결을 하라고 요청했던 이런 사람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앉혀갖고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입니까? 힘없고 약하고 인권에 취약한 사람들 보호하라고 만든 인권위를 윤석열은 이런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앉혀갖고 윤석열 나라를 다 그냥 망가뜨려 놨어요. 이 사람이 윤석열을 탄핵하면 헌재를 박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란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수준의 사람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윤석열은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를 앉히고 인권위 상임위원회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을 앉히고 인권위원장에 반인권적인 사람을 앉히고 방송통신위원장에 가장 부적합한 이진숙을 앉히고 방심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유희림을 방심위원장에 앉히고 전부 인사가 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인사는. 그러니까 나라꼴이 이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내란의 진압을 방해하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의 복위를 시도하고 있고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김용원이가 쓴 글이 전환기를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 주권자는 국민인데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서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런 작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이 아니라 그냥 일개 변호사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서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 전환길이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따위 인간이 인권위 상임위원입니다. 자, 황교안, 우리 써니님 표현에 따르면 패급 인사 아닙니까? 황교안도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윤석열 내란 사건 변호인단으로 또 합류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이런 실상을 모르고 극우 유튜버에게 선동당해서 아직도 윤석열의 계엄이 정당했다거나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거나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망상에 젖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김용현, 황교안 저기 가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김용현은 권력의 굶주린 늑대였습니다. 자기가 사성 장군이 되지 못하고 삼성 장군에서 옷을 벗은 데 대해서 한이 맺혀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크로비스타로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와갖고 자기가 쓴 문건을 전달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권력을 자기가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 이 사람의 인생 목표는 더 높은 권력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삼성 장군으로 그만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혀서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윤석열을 찾아갔고 계속해서 꼬드긴 거죠. 검찰, 경찰 다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 각하께는 50만 군대가 있습니다. 저를 국방장관도 보내주면 제가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망상을 윤석열이 원래부터 그런 짓을 하려고 대통령이 된 자지만 윤석열의 망상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만들어준 자가 김용현입니다. 이 자가 얼마나 황당한 자면 서부지법을 때려 부순 그 폭도들에게 애국전사라고 하면서 영치금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후원받은 돈과 자기 사비를 보태갖고 이런 자를 대한민국 국방장관에 앉혀놨으면 이 자는 법원을 다 때려 부순 폭도들을 애국전사라고 표현할 정도면 이 자가 지휘하는 군대의 장교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해갖고 서부지법을 박살낸 사람을 애국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정영식도 판사 출신인데 상식 있는 사람이면 이런 자들에 동조하는 내란을 부추기고 폭동을 부추기는 이런 자들을 옹호하는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황당합니다. 자, 아까 경찰 인사를 어제 기사가 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이 구치소에 갇혀 있고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를 못하겠다던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러던 최상목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현수를 치안 정감 승진자 내정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박현수 씨는 경찰대학교 10기이고 저랑도 굉장히 잘 아는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경찰대학교 7기니까 지금 박현수 씨는 그보다 이제 3년 후배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총경이었는데 그 다음에 경무관 치안감 승진을 해서 이번 치안 정감까지 승진을 해서 벼락 출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한겨레 신문을 보면 박현수는 지금 현재 경찰청 행안부의 경찰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민 장관이 취임을 해서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들었죠. 원래는 경찰청은 외청이기 때문에 경찰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만들었고 지금 그 경찰국장 자리에 있습니다. 박현수 씨는. 근데 당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에 조지호 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 영등포 서장 등의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박현수 씨를 승진을 시켜서 지금 서울경찰청장 혹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수감돼 있는데 지금 아직 파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장 대리는 할 수 있겠지만 경찰청장은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만약에 박현수가 서울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이 된다면 명백하게 내란 수사를 덮겠다
라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여론조사에서 보수 측의 조직적인 극우 세력들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오니까 그 기세를 틈타갖고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현수 씨는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고 그 다음부터 벼락 출세를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만 총경에서 3계급을 승진했습니다. 자, 박현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총경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 인사검증팀에 파견됐고 이듬해 1월에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가 그해 9월에 그러니까 여기서 경무관으로 한번 승진하고 그해 9월에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에 발령됐다가 작년 6월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임명됐죠. 치안정감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3계급 승진입니다. 자, 내란 가담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찰국장의 승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경찰 황태자,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 씨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찰이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축소 은폐에 앞장서지 않을지 우려된다라고 한병도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오마이뉴스 기사도 보면 이 박현수 경찰청 행안부 경찰국장은 지금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사를 간 크게 하는 걸 보니 최상목 눈빛이 살아난 거나 이런 인사를 간 크게 하는 거나 이진우가 헌재에 나와갖고 말을 바꾸거나 여인영이 거기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런 게 같이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 세력의 확실한 진압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 세력은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다른 게.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매불쇼에 나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내란 세력 진압을 허투루 하다가는 또 무슨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고 관심이나 역량을 딴 데로 분산시키지 말고 지금은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딴 문제를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렇게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살아나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란 세력 진압이 최우선이고 모든 생각과 관심과 에너지를 내란 세력 진압에 쏟아야 됩니다. 임종석처럼 무슨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왜 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패했는데요? 본인은 답을 알고 있습니까? 왜 패했는지? 혹시 설렁설렁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있는 인사들이 설렁설렁해서 패배한 건 아닌가요? 이낙연이 제대로 선거 경선 결과 불복하지 않고 해서 패배한 건 아닌가요? 왜 패배했는지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반성하라고 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란 세력을 진압해야죠. 자, 프리지아미 정님, 언제 성렬이가 대통령이었나요? 김건희가 최상목을 잡고 있는 거죠. 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댓글 보면요, 정말 시사평론을 하셔도 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님, 12.3 내란 세력의 준동을 끝까지 철저히 제압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딴 데 에너지를 분산시킬 때가 아니고 지금 내란 세력이 지금 이렇게 윤석열을 복위시켜갖고 내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세력에 역공을 가하려고는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그 김용원인 같은 자가 어떻게 자기 페이스북에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장관급 공직자가 어떻게 자기 페이스북에 헌재를 때려 부숴서 박살내자라는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너네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진우, 여인영, 너네 넘어가지 말고 우리 편 딱 붙어 있어. 근데 우리가 살려줄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극악무도한 자들, 흉포한 자들, 악질인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갖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저들의 의도, 저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상상 이상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을 때려 부수고 헌재를 때려 부수고 헌법재판관을 인신공격을 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윤석열을 복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딴 데로 지금 주면 안 되고 내란 세력의 빠른 진압 이쪽에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나 김부겸이나 임종석은 지금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란 세력을 잡는 데 힘을 보태야죠. 조기 대선이 열리고 나서 경선할 때 해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 왜 합니까? 윤석열 하면도 안 됐는데. 자, 아까 한 분이 이야기하셨던데, 자, 김동연은 민주당에서 받아줬으니까 경기지사가 됐죠. 배은망덕하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어디다 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느냐. 임종석은 다른 직업을 알아봐라. 정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 동의합니다. 임종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잘 언급을 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임종석이 잘못한,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2012년 총선에 민주당이 크게 이길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의외로 져버렸습니다. 그때 새누리당인가요? 당명을 하도 자주 바꿔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해버렸죠. 그때 임종석이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을 사실상 주도를 했는데 임수경을 비례대표 의원을 줬어요. 본인이 전대협 의장 때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서 마음에 빚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마음의 빚을 그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되죠. 저는 임수경을 그때 비례대표로 준 게 민주당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씨는 북한에 갔다 온 거는 그 자체로서 평가를 받아야 될 별도의 어떤 행적이지 그 행적을 국회의원직으로 보상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임수경 씨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신 멘탈리티라든지 그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봤을 때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임종석이 개인적인 인연을 개인적인 빚을 국회의원 자리로 갚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 돼서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전방에 가서 보수신문한테 책이나 잡히고 지난번 총선 때도 자기 험지에 나가갖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으면 이런 평가를 안 받았을 텐데 밖에 나가갖고 지금 이재명 씹는 것으로 자기 몸집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정치를 계속하면 안 되죠.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이런 인물평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